지금 이 순간에도 AI는 매년 100배씩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여전히 의대 보내고 강남 아파트 사고 연금 타면 된다는 20세기 공식을 붙잡고 있죠. 일론 머스크가 2026년 범용 인공지능 등장을 선언한 지금 그 공식의 전제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고지능이 공기처럼 흔해지고 로봇이 인간의 손기술마저 압도하는 세상에서 의사 면허나 변호사 자격증이 생존을 보장해줄 거라는 믿음은 위험한 착각이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다가오는 기술적 해일 속에서 단순히 살아남는 걸 넘어 오히려 부자가 되기 위한 본질적인 전략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왜 비싼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답은 간단합니다. 희귀하니까요. 그런데 만약 내일부터 다이아몬드가 길바닥 돌멩이처럼 쏟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겠죠. 지금 정확히 똑같은 일이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자원이었던 고지능이라는 영역에서 벌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연봉 3억을 받고 변호사가 시간당 수십만 원을 청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 복잡한 일을 해낼 수 있는 두뇌를 가진 사람이 극소수였기 때문이거든요. 공급이 적으니 가격이 치솟는 건 경제학 원론 첫 페이지에 나오는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런데 머스크는 이 수백 년간 유지되어 온 공식이 2026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깨진다고 선언합니다. AGI가 등장하는 순간 지능이 무한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소수의 엘리트만 독점하던 고지능 노동의 프리미엄이 통째로 증발해버리는 거죠. 실제로 현재 AI의 성능은 매년 100배씩 뛰어오르고 있는데 이 속도가 유지된다면 올해 안에 인류의 지적 능력을 합친 것보다 뛰어난 초지능 AI가 탄생합니다. 그 순간 지식 노동의 원가는 사실상 0원으로 수렴하게 되는 겁니다. 잠깐 상상해 보세요. 지금 대형 로펌에서 수천만 원짜리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하는 일이 커피 한 잔 값으로 AI가 몇 초 만에 더 정확하게 처리해주는 세상을요. 이건 단순히 챗봇이 글을 잘 쓰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진단, 변론, 설계, 연구 같은 고부가 가치 영역의 진입 장벽이 하루아침에 허물어지는 문명적 대사건이거든요. 지금 대치동 학원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밤 10시가 넘어도 불이 꺼지지 않는 교실에서 아이들이 눈을 비비며 수학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의대 합격이죠. 그런데 이 장면을 1890년대로 옮겨보면 소름 끼치는 기시감이 느껴집니다. 자동차가 막 발명되려던 그 시절 어떤 청년이 최고의 마부가 되겠다며 10년간 채찍질을 연습하고 있었던 거죠. 그 청년의 아버지도 분명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마부는 안정적인 직업이야. 사람들은 항상 어딘가로 이동해야 하니까. 틀린 말은 아니었죠. 다만 말이 아닌 엔진이 그 자리를 통째로 집어삼킬 줄은 몰랐을 뿐입니다. 지금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전문직을 권하는 심리도 판박이거든요. 의사, 변호사, 회계사는 언제나 필요하다고 굳게 믿지만 정작 간과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는 모든 지식 노동은 예외 없이 AI의 사냥감이 된다는 냉혹한 사실이죠. AI는 인간보다 수만 배 빠르게 판례를 검색하고 쉬지 않고 24시간 환자 데이터를 분석하며 결정적으로 거의 공짜에 가까운 비용으로 이 모든 걸 해냅니다. 한 달 월급이 수천만 원인 인간 전문가와 전기세 몇만 원이면 쉬지 않고 돌아가는 AI 사이에서 시장이 누구를 선택할지는 이미 정해진 결말이죠. 사자 직업의 권위가 무너진 세상에서 과거의 성공 공식을 고집하는 건 침몰하는 배의 일 등석 티켓을 비싼 돈 주고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말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노동의 종말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인간은 도대체 무엇을 파야 먹고 할 수 있는 건가라는 근본적인 물음말입니다. 머리를 쓰는 일만 위험한 게 아닙니다. 몸을 쓰는 일도 이제 안전지대가 아니거든요.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최근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초기에 비틀거리며 걷던 그 투박한 기계가 지금은 계란을 깨뜨리지 않고 집어올리고 손가락 하나하나를 정교하게 움직여 물건을 분류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불과 1, 2년 사이에 벌어진 지나치고는 소름 끼칠 정도로 빠르죠. 머스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3년 안에 이 로봇들이 인간의 손보다 더 정밀하게 외과 수술을 집도하게 될 거라고 공언합니다. 0.01mm의 오차도 없이 손떨림도 없이 새벽 3시 응급수술이라도 컨디션 저하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외과의가 탄생하는 거죠. 여기에 한 가지 더 결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 로봇은 잠을 자지 않고 월급 인상을 요구하지 않으며 번아웃이나 파업 같은 건 아예 사전에 없는 존재거든요. 그리고 진짜 게임 체인저는 따로 있습니다.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자동화 공장이 가동되는 순간 로봇의 가격은 경차 한 대 값인 2천만 원 아래로 곤두박질칩니다. 여러분이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이라고 잠깐 상상해보세요. 연봉 3억에 주 52시간만 일하고 피로가 쌓이면 실수도 하는 인간 외과의와 단돈 2천만 원에 24시간 무결점으로 수술을 해내는 로봇 중에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감정을 빼고 숫자만 놓으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건 비단 공장 노동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배달, 건설, 물류, 간호, 요리까지 인간의 손이 닿던 거의 모든 영역에 로봇이 파고드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죠. 여기까지 듣고 나면 당연히 이런 공포가 밀려오겠죠. 그럼 우리는 다 굶어 죽는 거 아닌가? 일자리가 사라지면 월급이 끊기고 월급이 끊기면 밥을 못 먹는다는 논리는 지극히 상식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여기서 정반대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오히려 보편적 고소득의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처음 들으면 황당하죠. 일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고소득이냐고요. 핵심은 생산 비용의 붕괴에 있습니다. 로봇과 AI가 거의 모든 물건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생산성은 인류 역사상 유례 없는 수준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생산성이 폭발하면 공급이 넘쳐나고 공급이 넘쳐나면 가격은 바닥을 뚫고 내려가죠. 구체적으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집 짓는 로봇이 건설 현장을 점령하면 주거비가 뚝 떨어지고 농사 짓는 로봇이 드넓은 들판을 누비면 식료품 가격이 추락합니다. AI가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고 의료 진단까지 척척 처리해주는 세상에서 생활비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머스크가 그리는 그림은 명확합니다. 의식주를 포함한 필수재 가격이 재료비 수준으로 곤두박질 치는 말. 그대로 디플레이션의 천국이 도래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적은 비용만으로 왕처럼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세상, 꿈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죠. 하지만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그 풍요로운 시스템 안에 반드시 내 지분이 있어야만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로봇과 AI가 만들어낸 부는 그것을 소유한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즉 노동자가 아닌 소유자, 일하는 사람이 아닌 가진 사람만이 이 거대한 파티에 초대받는 구조라는 거죠. 그렇다면 소유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테슬라 주식을 몰빵하면 되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테슬라든 엔비디아든 개별 주식에 전 재산을 거는 건 카지노에서 룰렛 한 칸에 올인하는 것과 똑같은 도박이거든요. 머스크의 예언이 맞더라도 어떤 기업이 최후의 승자가 될지는 신도 모릅니다. 100년 전 자동차 혁명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당시 미국에만 수백 개의 자동차 회사가 우후죽순 생겨났지만 그중 99%는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포드와 GM 정도만 겨우 살아남았죠. AI와 로봇 시장도 지금 정확히 그 초입에 서 있습니다. 오늘 잘 나가는 기업이 5년 뒤에도 왕좌를 지키고 있으리란 보장은 세상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래서 답은 개별 기업에 베팅하는 게 아니라 승자들이 모여있는 시장 전체를 통째로 사는 겁니다. 쉽게 말해 카지노에서 특정 테이블에 칩을 올려놓는 게 아니라 카지노 건물 자체를 소유하는 전략이죠. 누가 이기든 지든 카지노 주인은 항상 수익을 가져가잖아요. 여기에는 하나의 확실한 팩트가 뒷받침됩니다. 개별 기업의 흥망성쇠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지만 AI와 로봇이 인류 전체의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거대한 방향성만큼은 거의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생산성 폭발의 과실이 결국 흘러 들어가는 곳이 바로 주식 시장이고 그 시장 전체에 빨대를 꽂는 행위가 바로 지수 투자입니다. 기술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어떤 종목이 뜨고 질지 감을 잡을 수 없을수록 오히려 시장 전체의 파이가 커지는 방향에 몸을 실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되는 거죠. 시장 전체를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감이 안 오실 수 있습니다. 바로 M&P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지수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 지수가 대단한 이유는 그냥 기업 묶음이 아니라 스스로 진화하는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데 있거든요. 실적이 나빠지면 가차없이 퇴출시키고 새롭게 떠오르는 혁신 기업을 곧바로 편입시킵니다. 투자자가 밤새 뉴스를 뒤지며 골머리를 썩이고 종목 분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수라는 시스템이 알아서 그 시점에서 가장 강한 기업만 골라 포트폴리오를 짜주니까요. 이걸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수 개인의 부상이나 슬럼프는 예측할 수 없지만 감독은 항상 그 시점에서 최고의 선수만 뽑아서 경기에 내보내죠. 이제 머스크의 세상이 본격적으로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수 안에 포진한 기업들이 로봇과 AI를 전면 도입하면서 인건비를 0에 가깝게 끌어내리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기업 비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그 거대한 인건비 덩어리가 사라지는 순간 기업의 이익률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게 되는 거죠. 그 막대한 이익은 배당금과 주가 상승이라는 두 가지 파이프를 통해 고스란히 지수 투자자의 계좌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인류 문명의 업그레이드에 무임승차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AI를 개발하거나 로봇 공장을 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수 투자는 단순한 주식 매매가 아니라 폭발하는 생산성의 과실을 가장 확실하게 내 주머니에 넣는 자본가의 행동 양식이거든요.
말로만 들으며 와닿지 않으니까 2030년에 어느 평범한 아침으로 직접 가보겠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김철수 씨 45살입니다. 이 사람은 3년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했습니다. 직업이 사라진 사람인데 표정이 의외로 밝거든요. 아침에 일어나 느긋하게 핸드드립 커피를 내리면서 휴대폰을 열어봅니다. 나스닥100 ETF 계좌에 찍힌 숫자가 어젯밤 사이에 또 한 단계 올라있죠. 월 10만 원짜리 가사 로봇이 집안 청소와 빨래를 알아서 처리해주고 아이는 AI 튜터한테 1:1 맞춤형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철수 씨의 수입원은 월급이 아닙니다. 전 세계 혁신 기업들의 지분에서 흘러나오는 배당과 자산 증시 그 자체가 소득이죠. 같은 시각 경기도 용인에 사는 박영수 씨의 아침은 전혀 다릅니다. 이 사람은 2025년에 기술직은 절대 안전하다며 큰아들을 공대에 보냈고 퇴직금을 몽땅 털어 지방에 꼬마 빌딩 하나를 장만했습니다. 나름 탄탄한 노후 설계였죠. 그런데 2030년 현재 코딩 AI가 개발자 일자리를 통째로 집어삼키면서 아들은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고 재택근무와 AI 오피스가 보편화되면서 사무실 수요 자체가 증발해 빌딩엔 텅 빈 공실만 가득합니다. 영수 씨는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하지만 흘러간 시간은 절대 되돌릴 수가 없죠.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건 학력도, 연봉도, 운도 아니었습니다. 폭발하는 생산성의 과실이 흘러드는 파이프라인을 내 계좌에 미리 연결해뒀느냐, 아니면 과거의 성공 방식만 고집하며 시대의 거대한 흐름을 외면했느냐, 이 단 하나의 차이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빠뜨리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AI든 로봇이든 결국 전기가 없으면 깡통에 불과하거든요. 아무리 천재적인 AI라도 플러그를 뽑으면 그냥 죽은 철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말하는 미래 세상의 진짜 화폐는 달러도 비트코인도 아닌 와트, 에너지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 이게 과장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소비하는 전력이 웬만한 중소도 하나의 전력량과 맞먹거든요. AI가 더 똑똑해지고 로봇이 더 많아질수록 에너지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기값이 치솟아서 결국 이 꿈같은 미래가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실 수 있죠. 머스크는 여기에 대한 답도 이미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의 효율은 해마다 눈에 띄게 올라가고 있고 배터리 가격은 10년 전에 10분의 1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거든요. 태양이 비추는 한 전기는 거의 무한에 가깝게 생산할 수 있고 그 전기로 AI를 돌리고 로봇을 굴려서 물건을 만드는 결핍 없는 순환 구조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에너지 기업 자체를 사야 할까요? 머스크의 논리를 끝까지 따라가 보면 진짜 승자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회사가 아니라 저렴해진 에너지를 활용해서 순이익을 극대화하는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인건비 제로에 에너지 비용까지 바닥을 치는 순간 나스닥에 포진한 기업들의 마진율은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수준으로 폭발하게 되고 그 열매는 고스란히 지수 투자자의 몫이 됩니다. 이제 가장 민감한 이야기를 꺼내보겠습니다. 자녀 교육 문제입니다. 머스크는 대학 졸업장을 두고 비싼 영수증이라고 대놓고 비꼬았습니다. AI가 1초 만에 검색해서 알려주는 지식을 4년 동안 강의실에 앉아서 배우고 그 대가로 수천만 원짜리 등록금 영수증을 받아오는 게 과연 합리적이냐는 거죠. 더 이상 학위가 능력을 증명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이걸 한국 상황에 대입하면 훨씬 더 충격적이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부모님들이 월 200만 원, 300만 원씩 사교육비를 쏟아부으며 아이를 의대반에 앉혀놓고 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빈산에 부딪혀 침몰하고 있는데 1등석 티켓을 사려고 전 재산을 털고 있는 모습과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냉정하게 숫자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아이가 지금 중학생이라면 의대 입학까지 6년, 졸업까지 6년, 전문의 수련까지 또 4년입니다. 합치면 무려 16년이죠. 16년 뒤에 그 아이가 처음으로 수술실에 들어서는 바로 그 순간 그 병원에는 이미 0.01mm의 오차도 없는 로봇 외과의가 줄줄이 깔려 있을 겁니다. 그때 가서 부모를 원망해봤자 흘러간 시간과 쏟아부은 돈은 절대 돌이킬 수가 없죠. 그래서 발상을 완전히 뒤집어야 합니다. 매달 200만 원씩 학원비로 태우는 대신 그 돈을 10년간 꾸준히 아이 이름으로 S&P 500 지수에 넣어보세요. 단순 계산만 해도 원금 2억 4천만 원의 복리 수익까지 붙으면 아이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든든한 생존 자본이 마련됩니다. AI 시대에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진짜 유산은 노동할 수 있게 해주는 낡은 자격증이 아니라 노동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기업의 지분이거든요.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머릿속이 꽤 복잡하실 겁니다. 그래서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당장 오늘부터 실행할 수 있는 생존 행동 강령이죠.
먼저 학벌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셔야 합니다. 사교육비 전액을 당장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절반만 떼어내세요. 그리고 그 돈으로 아이 이름과 내 이름 두 계좌에 나스닥100 지수를 매달 꾸준히 적립하는 겁니다. 아이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대신 물고기가 평생 알아서 들어오는 그물을 깔아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원화 자산에만 갇혀 있으면 위험합니다. 한국 경제가 아무리 잘 돌아간다 해도 AI와 로봇 혁명의 진앙지는 결국 미국이거든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혁신의 과실을 내 계좌로 직접 가져오려면 반드시 달러 자산으로 영역을 넓혀야 합니다. 원화만 움켜쥐고 있는 건 한강둑 위에서 태평양의 거대한 파도를 그냥 구경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죠. 마지막으로 절대 예측하려 들지 마세요. 이 종목이 뜬다더라. 이 테마가 다음 대박이래 같은 소문에 귀가 솔깃해지는 순간 여러분은 카지노 주인이 아니라 카지노 손님으로 전락합니다. 지수를 사는 건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거든요. 지금 주가가 꼭대기처럼 아찔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뒤 미래에서 오늘을 되돌아보면 지금이 가장 싼 바닥이었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겁니다. 2000년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난 사람들은 전부 후회했고 이를 악물고 끝까지 버틴 사람들이 결국 부자가 되었죠. 지금 이 순간 시장이라는 버스에 올라타는 것만이 유일한 정답입니다. 2026년은 인류 문명의 갈림길입니다. AI에게 대체되어 뒤처지는 길과 기술을 소유하여 자유를 거머쥐는 길, 딱 두 갈래만 남아있죠. 매일 아침 출근길에서 해고를 걱정하며 전전긍긍하는 삶이 아니라 내 자산이 밤새 일해준 성과에 미소 짓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머스크의 예언은 이미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고 시간은 절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순간부터 노동자가 아닌 자본가로 살겠다고 단단히 다짐하세요. 지수를 사고 달러를 모으고 아이에게 지분을 물려주는 것, 실행만이 유일한 답입니다.